하니까 이게 참 정신이 없다. 우리 저번에 지나갔던 것들 다 한 번씩 해봅니까? 그냥 배우고 그냥 가면. 이제 어차피 생각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는 제가 뭐 사실 해드린 거는 별거 없지. 다만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비꼬고 와서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정도에서 사실은 그런 쭉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기초도 아니고, 그지? 처음에 음양하고, 그 다음에 오행하고, 그지? 그 다음에 간지하고, 이 기초만에서 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인수론입니다, 인수론. 추나추동 신사조학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언질 중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정하쌤이. 인수론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된다. 근데 이 인수론 자체를 갖다 딱 보면 뭐를 알게 되냐면 딱 보는 순간에 팔자 체크 쭉쭉쭉쭉 해 나가면서 인수 있다 없다 이거 하나로도 벌써 승부가 다 나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게 2초 4조학의 매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딱 구분할 줄 알면 그 팔자 인생 행로가 기본적 궤도가 그려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인수론을 할 건데, 인수론을 하기 전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육친부터 새로 이제 좀 정립을 해가지고, 뭐 육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르게 또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받아들여보고,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비견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면요. 비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책에서 많이 이렇게 텍스트로 접하고 하지만 비견 자체를 갖다가 일종의 독립성 인자로 보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자기 사업으로 딱 나오게 되느냐 하면 딱 록이 뜰 때 나오거든요, 록.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음간이든 양간이든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이 록이 딱 뜰 때 일종의 자신의 뜻이 지상에 실현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일주가 자를 만날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갑일주가 인을 만날 때도 있고, 갑일주가 진을 만날 때, 갑이 오를 만날 때, 갑이 신을 만날 때, 갑이 수를 만날 때. 요렇게 딱 해놓으면 자기의 뜻이 지상에 실현되는 게 사실은 6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야 되든지 아니면 애초에 지상에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뜻이 지상에 실현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 하나만 잘 맞아도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라. 우리는 6개 하나도 잘 안 맞더라는데, 그냥 로또가 6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싹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록이 실현될 때는 뭐냐면 자신의 의지 강화와 함께 뜻의 강화가 동시에 딱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면 팔자에 이렇게 사업성의 뜻이 올 때 거기에 가담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결정적 요인이 팔자 내에 록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팔자 내에 록이 있을 때 뭐냐면 사업 가담의 기회를 갖다가 가진단 말이죠, 항상. 사업 가담의 기회.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뭐를 취하느냐 하면은 어떤 운이 왔을 때 자기가 뭐 물어보러 온단 말이죠.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결국은 돌아서서 할 거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비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팔자에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것 말고 이런 비견이 독립성이나 그 다음에 행동력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에서도 우리 건강적 요소로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겁재는 뭐냐면은 책을 보면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죠. 겁재는 인간관계 시비, 금전거래 희생,
그랬는데, 알고 보면 다 지가 저질러 놓은 짓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분탈의 인자도 되는데, 내가 분탈해 오는 힘으로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압력론의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압력이에요, 이제. 그 팔자의 압력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다 자체가 일종의 유능으로 본다는 거죠, 유능. 유능하냐, 안 하냐. 그래서 겁재는 좋은 것이다, 이거죠. 이게 있음으로써 뭐냐면, 이게 식상이 없다면, 겁재는 뭐냐면, 바로 유통으로 들어가서 바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 겁탈할 겁, 재물, 재자 그 자체가 뭐냐면은, 유능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위하여 막 열심히 산다는 거죠. 열심히 산다. 안 뺏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보통 부자들은 필이 있는 것에 하나가 겁재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1세대들은 겁재가 무조건 있어요. 부자 중에. 근데 이제 받은 그거는 좀 사주가 평온해요. 2세대들은. 그래서 뭐냐면은, 획득력의 인자로 보고, 전투력 좋습니다, 이게. 겁재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유능이나 권력성과도 인연이 된다는 거죠. 유능. 그 다음에 권력. 이제. 권력성. 왜 권력성이 되느냐? 겁재가 있으면 호랑이도 능히 다룬다 이거죠. 평관도 능히 다룰 수 있다. 겁재 있으면은 감옥 잘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있을 때, 갑의 겁재는 우리 을이죠. 그 다음에 을의 겁재는 갑이고, 병의 겁재는 정이고, 그 다음에 정의 겁재는 병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무, 신, 경, 개, 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평관이 들어올 때는 뭡니까? 갑에서 평관은 경이잖아요, 그죠? 경과 을이 기본적으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관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자, 타협의 인자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겁재 이렇게 육친을 공부할 때 전부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희생 요소나 분탈 요소로서만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고 있는데 이게 겁재가 겁재짓을 하다가도 때로는 평관의 피해를 없애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죠. 을의 평관은 신이잖아요. 신과 갑이 짝이잖아요. 그죠? 이건 알고 계시죠? 신과 갑이 짝인 거는. 그 다음에 병이 오면 그죠? 임수가 오면 정이 묶어버리고, 개가 오면 병과 그대로 짝이 돼서 그대로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표정이. 왜, 개와 병이 왜 짝이 되는지 모르십니까? 이거 전날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해. 그죠? 갑이 오면 기가 잡아주잖아요. 그죠? 기는 을이 오면 무와 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경은, 그죠? 병이 오면 경은 병이 오면 신과 짝이 되고, 그죠? 신은 정이 오면 경과 짝이 되고, 임은 무가 오면 평관인데 짝이 되고, 그죠? 개는 기가 오면 임과 짝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요 앞쪽은 전부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거 합이 되니까, 그죠? 우리, 요거는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뒤에 뭐냐면은, 어찌하여 갑과 신이 짝이 되느냐, 지금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큰 음양적인 개념으로 딱 쪼개놓고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양의 목이다 말이죠. 그 대음양으로서 반대편 짝을 짓는 건 뭐냐면 반대편의 금의 짝 중에서 음양의 그 차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일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일주가 경을 만난 것과 신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양상이 틀려져요. 이때는 뭐냐 하면 금주에서도 같은 우리 평관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해버리는데 이때는 짝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신을 만나거나 유를 만나거나 하면 일종의 짝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는 음양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그냥 금국목이 아니다 말이죠. 이때 금국목이라고 배워가지고 지금 쓴다 이러면은 그는 어떤 큰 음양론에서는 이게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반대편에 있으면서 음양이 짝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생존에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존의 논리가 거기서 발생해 있다. 이따가 이제 다시 인수론 할 때 이걸 갖다가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겁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자의 인자다. 무조건. 그래서 겁재 있고 편관이 있으면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합살유관 하잖아요. 그죠? 합살유관. 살을 합해서 제거해버리고, 그게 겁재가 한단 말이죠. 그 역할을. 겁재가 살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쓰고, 그죠? 그 관만 머무르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겁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능성하고 굉장히 많고, 부자의 인자로서도 된다. 그래서 그 자체를 뭐냐면 프로의 인자로 보고, 보통 양간은 주로 겁재가 되면은 양인이 되잖아요. 그죠? 양인. 그죠? 갑이, 묘를 만나면 양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팔자에 인수가 없어도 뭐냐면은 그 자체로서 그 자격증을 취득해요. 이 자체가. 자격증. 그래서 팔자에 관도 없는 게 대조직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주로 보면 그것이 이런 양인의 힘에 의한 거, 자격증의 요소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양인. 그래서 무조건 양인 있으면 프로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간들은 뭐냐면은 그 겁재가 주로 보면 상관을 장생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을 같으면은 인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병화장생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은 사하고 사중에 경금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죠? 무토는 토는 그거죠. 토는 토론이 따로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신은 신이 그거니까 임수장생을 시키고, 걔는 해니까 해중 간목이 장생되고.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상관장생의 요소로서 우리가 화려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요소로서 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양관의 겁재와 음간의 겁재를 쓰는 게 좀 방법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로서 머릿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담아 놔놓고 겁재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다. 그러니까 신격국 회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유생인가? 신유생의 정유의 경신의 사신가 그렇거든요. 정사신가? 아니다. 기묘 경진 신사신가 이렇거든요. 신사신. 그 롯데그룹에 이제 롯데라 하면 안 되고 L그룹의 회장님 팔자가 일종의 뭐냐면 이것 하나 겁재가 있음으로써 끝없이 투쟁하고 뺏어올 수 있는 논리. 근데 사람들이 막 물으러 와서 지는 이제 맨날 희생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도 그러고 사는 매 뺏으면서 산다니까요.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런 요소로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유능의 인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식신이죠, 식신. 예.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죠? 더디다는 뜻을 만드는 거죠. 더디다. 그 다음에 헛손질의 인자. 그러니까 뭔가를 겁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바로 빼들어와 보면 될 걸. 지가 커피 농사 짓고 뭐 만들고 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겁제 입장에서는 띨띨한 놈인데 식신은 그게 당연하다 이거죠. 뭔가를 당연히 생산해서 만들고 키우고 기르고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신이 확실하게 평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평관의 억제. 그러니까 뭐든지 좀, 식신이 있다는 것은 더디다는 뜻이죠. 더디다. 그래서 뭔가 만들거나 뭐, 이래 할 때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자꾸 헛손질.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씨를 많이 뿌리고 자꾸 움직이게 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제일 그냥 느긋하다. 보통 보면. 호랑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식신이 있으면 결국 압력의 해체라는 거죠, 결국은. 압력의 해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육신적인 개념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세상살이에는 오히려 유능의 별로서는 못 쓴다는 거죠, 거꾸로. 식신이 있다는 것을. 그죠? 오히려 책에서는 안 좋다 하는 것들 전부 좋은 의미로 적어 놔놓고, 그래 놓고, 식신은 좋은 별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세상 유능성에는 많이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헤벨레하다 이거죠. 사실은, 식신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식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요소를 많이 가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은 그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초법선이죠, 이렇게. 법을 초월한다 이거죠. 초법선. 그래서 법을 능가할 수 있다. 법을 희롱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유능으로 본다는 거죠. 사람을 현혹시키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자내에 상관이 있으면 식신은 그 화려함이 없지만 상관 쓰는 사람들 많이 봤지? 상관 쓰는 사람들 보면 그 순간에 그 화려함에 하고 싹 다 속는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화려하게 순간적으로 덮는 또 동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냐면 헛손질의 인자를 많이 만든다. 겁제 입장에서 보면 뺏어오면 될걸. 한 방에 뺏어아프지 뭐 하려고 자꾸 현란한 기술을 비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이 식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무림계로 치면은 그 공중 위에서 이렇게 그 빈 공간 속에서 바로 다 땡겨오는 일종의 그 엑스맨 같은 거죠.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요소로서 뭔가 자꾸 손발을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상관하고 겁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딱 이거라. 상관하고 겁제가 확 연립되어 있다. 사기꾼이 아니면 재벌이라. 재수 좋으면 재벌이고 재수 없으면 사기꾼이라. 그래서 감옥에 가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다니까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왔다. 근데 이 상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상관 자체가 관이에요. 그 상관 자체를 그 관으로 봐가지고 실제로는 이 상관이 무조건 뭐 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지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항상 깨트리고 지법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격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보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기준점이 있어요. 항상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옳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성과 법률을 허물잖아요. 그죠? 고전과 법률. 법률과 우리가, 고전에 내려오던 일종의 윤리죠. 이걸 허물고 자기가 법을 세우는데, 거기에 내가, 상관격이 세워놓은 것에 끼워 맞춰 살면은 박수로 잘해준다니까. 그래서, 이 상관 쓰는 사람들을 다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끼워 맞춰 살면 되니까. 그래서 상관도 역시 뭐냐면은 그런 화려한 눈속임이나 속임수로 사는데 상관 공망 맞으면 말 참 많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면 일종의 융통성 부족으로도 보는 거죠. 융통성 부족.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할 때는 항상 그쪽 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편제죠. 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그 묘한 자신감을 준다 해요. 묘한 자신감. 그러니까 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놈 돈도 내 돈 같이. 그러니까 술값, 오늘은 술값 네가 내라 이러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내가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제는 뭐냐면 큰 음양 요소에서 볼 때는 음양의 짝이지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쪼개할 때는 결국 근원적으로 끼워 맞출 수 없는 일종의 짝이거든요, 편제는. 그래서 이 짝을 한번 맞추기 위하여 저 짝을 한번 맞추기 위하여 계속 움직이면서 땡겨오면 항상 내 짝이 아닌 거래요. 편제의 아픔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팔자들이 이제 그 대궐집도 지어보고 대궐집 지어보고 초가상간 살아보고 그래서 뭐냐면 역동성, 끝없는 역동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의 빈번한 출입. 결국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편제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물건 살 때도 저 사람 마진을 내가 알아서 고려해주고, 그죠? 그 가져오고, 나도 너한테 갈 때 당연히 그런 마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가고, 이렇게 그런 그 요소 있잖아요. 원래 사올 때는 넌 마진 생각 안 하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줄 때는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편제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큰 음양의 짝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짝은 짝이지만 결국은 안정할 수 없는 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패망한다. 편제 있는 사람들의 이제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꿈을 갖고 살고 로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죠? 꿈의 세계로 항상 간다. 언젠간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죠? 왜냐하면 편제라는 게 그 재성의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의 세계로. 그래서 편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유동성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제죠. 이것만 한글로 적었네, 또. 정제. 그래서, 이 정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안정성이에요. 보수성. 그러니까 가끔씩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정제가 여러 개 있으면 편제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제가 여러 개 있어도 결국 정제다. 정제 요소를 잘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 있다. 뭐냐면 고정적인 자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고정 자산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뭔가 안정성에서 계속 그 기반을 두고 재물을 자꾸 만들기 위한 운동성을 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하고 편제하고 글자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그 인생의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게 사실 여기서 제일 큰 차이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일종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여주고 또 바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늦어진다. 무엇이든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바쁠 게 없는 거죠. 정제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뒤에 이제 재성하고 결국 인성론하고의 어떤 조화 요소에서 결국은 뭐냐면 재성이 정제든 편제든 마찬가지로 이 재성이 일종의 돈을 만드는 창고단 말이죠. 금고거든요. 그럼 이것을 지켜주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인성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재성과 인성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인생을 갖다가 그 어떤 유동성하고 안정성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재와 인수의 조화만 딱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따가 인성론을 할 때 따로 이제 그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게 금고면 인성은 하여튼 열쇠다. 팔자에 열쇠가 없다면 이 팔자는 안 받아 안 나는 거죠. 재운이 왔을 때 일종의 뭐냐면 우리 재운이 와서 재물을 확 땡겨도 그것을 지켜줄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팔자는 뭐냐면 결국 비워야 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수가 없으면 재성의 공망과도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 아까 나눠준 그 자료 중에 그 글을 쓴 내용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그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재인불회라는 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재인불회. 책 안에는 재인불회. 재와 인성은 서로 구애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인데 어느 한쪽으로 몰려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짝을 짓고 살고 짝을 짓고 사는 것과 다시 짝을 짓고 살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척경 6권 중에서 가장 그 119가지죠 원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단 말이에요. 재인불회. 재와 인수의 조화를 보고서 하는데 결국 이 재와 인수의 조화는 뭐예요? 재성으로 삼는 우리 육친이 부단 말이죠. 부. 그죠? 부친.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은 모고. 그죠? 그 재와 인수가 전부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덕만 똑바르게 갖추고 있어도 그것만 해도 그 팔자는 무조건 잘 산다예요. 일시적 난관이 와도 금방 풀어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인불회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어른들이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결혼하러 왔다 그러면 아버지 뭐 하시노? 엄마 건강하시나? 물어보잖아요. 그 말 자체가 재성은 건강하나? 인생은 좋나? 이 말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 인생을 그 흐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와 인수가 조화를 맞춘 팔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가끔씩 뒤집어져서 엄마가 더 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버지는 죽은 듯이 재성은 희발이었고 뭐. 그래서 뭐냐면 이 기준이 이걸 전부 아울러서 한 번에 딱 보는 순간에 재와 인성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팔자의 그 유격 있잖아요. 유격을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뒤에 같이 이제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재성이 아무리 많아도 인수 없으면 언젠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는 양말 한 짝 안 남기고 다 털어먹는다 말할 수 있는 게 인수를 보는 순간에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인수를 설명하기 위해 이거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여튼 정제까지 했고, 그제? 그 다음에 평관이죠. 평관이 있다. 바로 평관 자체가 우리가 그 책에서 볼 때는 평관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인생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죠. 평관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권력. 유권이다 말이죠. 유권. 권력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관이 있고 겁재 있고 이러면 역시 이 팔자는 뭔가 한번 뜰 수 있다 이거라. 평관과 친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호랑이 데리고 다니면서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라. 얼마든지. 그 다음에 평관이 있는 사람들이 잔인하다 이거죠. 잔인성.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잔인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물려 죽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대한 논리로서 자기가 그것을 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뭐냐면 딱 보세요. 동네 건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보면 상관 평관 딱 가지고 있고 비경급제 평관 이래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조폭들이 주로 가지고 쓰는 게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평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피곤하게 살기도 하지만 한 번씩 지가 물려서 개구리 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지만 내가 그것을 유능하게 쓸 수 있는 인자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책에서 속는 게 자꾸 뭐냐면 독수리가 이래 한 마리 팍 나르고 있는데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탁 나르고 있는데 독수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권력, 그 압력이 꽉 찬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뒤에 가서 자기가 팍 떨어져 갖고 벼랑에서 팍 깨갖고 개구리가 쫙 한 번씩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장면 떨어져서 개구리 된 장면만 보고 자꾸만 안 좋은 것처럼 뭔가 자꾸 표현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독수리가 그 높은 데까지 어찌 올라갔느냐. 그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는 날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날개의 역할은 여기에 비견, 그 다음에 여기에 평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 한번 클 수 있었던 것, 큰 압력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나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압력 요소인데 이 장면만 설명함으로써 추락하는 장면만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나쁜 것, 좋은 것, 기륭론으로 자꾸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륭론이 없다는 거예요. 역학은. 원래 역학 자체가 기륭을 따지자고 한 것이 아니고 자연의 운동성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운동성만 체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뭐냐 답해줄 때는 좋아 안 좋아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기륭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 그 기륭론으로 항상 설명을 많이 해놓은 게 그 결국 교경론이잖아요. 그죠? 뚜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 예. 평관이 있다 해서 절대 그거 할 거 없다. 그 운에서 보통 평관운 만나면 껍데기가 팍 커지는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간지, 본체론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본체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게 나온다고요. 표리의 관계에서 수화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수화의 표리 관계가 나오는데, 수가 원래 인간의 본질이고 정신이고 물질이라면 이것이 1월의 상에 의해서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허해지고 외가 화려로 간단 말이에요. 화려를 갖다가 수가 펼쳐져서 만상으로 뿌려질 때는 외형은 가장 아름답고 밝게 보이는데 안은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실이 없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그것이 뭉쳐서 내려오면 내실은 취해지는데 외면이 부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운동성의 반복을
안과 밖이 뒤집어지면서 계속 운동하는 게 이게 음양 운동작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편관이 나쁜 게 아니다니까. 그때 가면 외면은 남들은 와 부럽다 하는데 자기는 안으로 비끌어당기갖고 그 껍데기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리어 똑같은 신일주가 그죠? 신일주가 병을 만났을 때와 정을 만났을 때는 화를 만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병을 만났을 때는 외면이 화려해지고 커지면서 부풀어져 버리고 정이 오면 도리어 이면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때는 도리어 안정을 취하고 딱 적당한 모양으로 모양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화운에 발복한다가 아니고 정운에 발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관이 있다. 이런 것도 어찌됐든 좋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정관, 그죠? 정관은 뭐냐 하면은 관이다 이거죠. 일종의 신호등이죠. 신호등. 그러니까 뭔가 시간표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 시간표와 스토리.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안정성, 보수성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직업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짝으로 삼을 때, 결국 이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관과 편관이 있다 이러면 큰 음악적 요소에서 보면 이런 거다 말이죠. 우리가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목에서 토를 보는 것과 그죠? 금을 보는 것과 이것을 큰 음양에서 보면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이게 음양관계단 말이죠. 결국은 음양관계로서 이것을 지키는데 내가 이 재성을 갖다가 짝으로 삼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토도 음양의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서 요를 보면 수가 되죠. 그죠? 이 인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에서 보면 그죠? 화와 짝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를 사주에 잘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유월에 갑일주다. 그럼 이 팔자가 관이 정확하게 기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갑자일주다 이러면 관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직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팔자는. 왜 안 되느냐? 식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식상이 없으면 그 관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관에 들어갔다가도 오래지 아니야.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음양의 짝이지만 요서 보면 자기를 통제해주거나 관리해줄 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의 확장이 뭐냐면 무당식 논리단 말이에요. 자, 여자 팔자에 자, 식상이 없다. 그 자체가 과부라. 관이 있는데요. 시끄럽다. 식상이 없잖아. 과부라. 서방이 있는데요. 시끄럽다. 오래 안 간다. 왜? 음양의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과부고, 관이 없어도 일종의 번듯한 서방은 없다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방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 수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래도 과부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짝 맞추기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갑이 신을 보는 것도 음양의 짝이고, 그죠? 갑이 신을 보는 것도 정관으로서의 짝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를 보는 것도 짝이고,
이걸 갖다가 책에서 금극목 이랬다. 금극목. 그래서 신약하여 이런 형태의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신약하여 관을 능히 못 쓰고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해가지고 관인 소통이 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해되지? 예. 그 다음에 의리경을 보는 것도 이런 건 그죠. 합이다 해가지고 뭐 뭔가 그 되는 것 같은데 병이 개를 보는 것도 수국화가 아니단 말이죠. 자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지가 정확하게 짝을 딱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역동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 정관이나 정제를 만나는 순간 그 역동성을 딱 잃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죠? 그 음간들은 전부 이게 합의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병정, 그죠? 무토도, 해수가 아니고, 자수와 같이 놀고, 그죠? 무토도, 을목과는 짝이다, 이거죠. 을목과는 짝. 관으로서. 을목이나 묘목과 짝으로서 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로 정과 짝이다, 이거죠. 정과 오와 짝이다. 이걸 전부 다 연습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지지와 지지끼리도 이 논리로서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도, 그죠? 기토와 짝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기와 짝으로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토국수 일하면 안 됩니다. 토국수 일하면 입안 그냥 집에 가시고. 뒤에 그래서 안정성 요소를 어디서 구하는가를 딱 보고, 취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거 있잖아요. 축인돼 있고 병화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관인 소통이 잘 된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축 수생목 목생화에서 관인 소통이 되었다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격각이잖아요, 그죠? 음양의 운동성이 신자진과 인호술의 운동성으로서 반대로 쓴단 말이죠. 이거는 반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수생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큰 오류의 하나다는 거죠. 조건부로만 딱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관을. 그 격각 조건부 알죠? 발령 따라 움직이는 공직이거나, 그죠? 준영마처럼 쓴다. 영마는 항공, 해운, 무역, 건설, 외교, 통신, 관광, 언론, 방송. 그죠? 노래로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개축, 이런 것들이 짝으로서 잘 삼아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그 다음에, 해와 오가 짝이단 말이에요, 원래. 해와 오가. 자, 이거 정임이죠, 정임. 그렇죠? 지지도 천간처럼 돌려가지고, 그대로 짝의 형태대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임으로 하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축 중에도 뭐냐면 개, 신, 기가 들었잖아요, 그죠? 인중에 무, 병, 가, 그죠? 각기합, 병신합, 무기합. 그래서 축인이 원래 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장간까지 쭉 이런 식으로 관찰 한 번씩 해보면은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극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합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형식이고 신명 원진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그렇고 인하고 그죠? 그러면 토와 같이 합성한다. 아, 요건 아니구나. 요걸 한번 저런 논리로서 한 번씩 쭉 맞춰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맞춰보십시오. 일일이 다 하려면 그것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요소를 가지고
그 팔자의 고정성과 안정성하고 역동성, 유동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되 처음에 관찰하는 게 좋잖아요. 인, 신, 사, 술 있다, 겁재 있다, 편관이 있다, 인마는 뜰놈이다. 그죠? 그게 무습격에 뭐 용인격이 어떻고 저떻고 뭐 식신생재격이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글자의 속성과 합을 짝을 이룰 만한 것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싹 됐잖아요. 그죠? 목 중에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우리 지장간까지 쫙 나눠보고 쭉 했는데, 그런 걸 자꾸 짝 맞출 놈이 있고, 그 놈이 안정되어 있느냐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조절된다는 거예요. 엄마 있는 놈하고 엄마 없는 놈하고는 사는 게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수를 일부러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인성론만 따로 하나를 쭉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인수의 조절력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비견부터 평관까지 모두 다 무용지물이다.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 엄마를 잃고요. 이러면 그 인생은 벌써 굴곡 있는 인생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나눠준 게 정하선생님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하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재인불예예요. 그 책을 쓴 사람조차 그 의미를 알고 적은 게 아니다, 이거를.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머릿속에 항상 재와 인수는 항상 구애됨이 없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항상 반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론만 따로 이제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뭐냐면은 일단 요거는 씌워놓고 해. 인성론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걸 갖다가 다 대조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잠시만 쉬다가 하겠습니다.